하나, 둘, 쭉.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을 보면 왠지 그 19세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미스터 신뢰성 이준수 교수님,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무역, 기술, 국채,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보유한 카드라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협상을 위해 먼저 전화를 걸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네. 설정만 하면 잘. 네. 더 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pen 낫겠다. 어디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 밑에다가 됐어. 아니, 다 때려 부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안 되네. 이렇게 부서지지는 않네. 부서지지는 않네. 어제 밤새느라고 짜증이 났지. 네, 공간 감각이 좀 부족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발한 관세 전쟁을 보면 왠지 19세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9세기에 그 관세 관계 높았었는데요.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네요. 네,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님,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무역, 기술 및 국채,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보유한 카드라는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사일만 안 터진다 뿐이지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살기가 다 어려운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주요 상대인데 네. 둘이서 공식 협상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국가 간의 갈등을 확대시켜서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그동안 보여왔는데요. 지금까지 시진핑 주석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협상을 위해 먼저 전화를 걸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들 국가들이 중국 편에 서도록 설득하였었습니다. 무슨 뭐 연애에서 뭐 밀당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그 중국 담당 국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라이언 하스의 얘기가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의 명예의 수호자이자 중국의 국가적 부흥을 이끄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고쳐가려 노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따라서 그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아 미국의 조건에 맞는 협상을 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무역 그 협상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양 국가와 지도자들의 자존심 및 위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네, 되죠. 그렇죠. 네. 미국이 관세 인상하면 역시 중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2024년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 약 15%였고요. 대미 무역 흑자가 약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되면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4월 16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5.4%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그 목표하고 있는 2025년 5%를 넘어섰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측한 5.1%보다도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면서 그 여파를 피하고자 수출을 앞당기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향후 관세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많은 기관들이 이를 반영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는
중국이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2%로 낮추었고요. 골드만삭스는 4%, UBS는 3.4%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이 관세 인상하고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중국이 이제 과연 견딜 수 있는가? 예.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어떤 점에서 뭐 중국이 유리할까요? 네, 첫 번째로 그 무역에 있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동안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0%에서 최근 14%까지 감소했거든요. 이렇게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주된 품목이 이제 농산물인데요. 대두라든가 소고기라든가 이러한 그 농산물인데 이러한 그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대체가 가능한 반면에 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품목인 전자제품이라든가 히토류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미국이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무역에 있어서 중국의 미국 의존도보다는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협상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가 펀치는 많이 날리는데 유효타는 시진핑이 더 많이 때린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히토류를 뭐 독점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유리한 고지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이 독점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등의 필수적인 히토류 금속을 중국에 미국이 의존하고 있고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약 3분의 2, 그리고 처리 용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그 미국의 취약성을 인정해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이러한 필수 광물을 제약도 했죠.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중국 정부가 4월 4일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6종의 중히토 금속과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들 금속과 자석은 중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아직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 광물의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 내 미국 기업들 뭐 손해 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4월 15일 중국 당국은 중국 항공사들에게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나이키, 스타벅스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경우도 올해 1분기 동안 전체 판매량의 약 5분의 1을 중국에서 판매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정부가 애플이나 테슬라의 제재를 가할 경우에 이들 기업들의 중국 내 고용이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심지어는 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외국 기업들도 불안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의 민간 기업들을 중국에 머물게 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이 그 미국 국채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이것도 뭐 미국의 뭐 미사일처럼 위협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발표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90일간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할 만큼 미국 입장에서 국제 시장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를 매각해서 미국 자산의 매력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달러화와 미국 국제 가치 대폭 하락을 촉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의 국채 매도가 또 중국 보유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타격을 줄 것이어서 단기간에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은 뭐 뉴욕타임스, CNN 뭐 언론이 얼마나 아직도 세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정치가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은 통제가 가능하니까 네. 장기전으로 가면 오히려 중국이 더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여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예측인데요. 중국의 집권 공산당도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채권과 주식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이 더욱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미국이 관세 부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경우에는 미국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트럼프가 한 몇 년 뒤에는 나는 관세 전쟁 한 적 없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 역사 지우기로. 그런 네.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우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친환경 설치 미술로 특히 유럽에서 유명한 강홍석 화백 작품 전시회에서 우리가 파우세 녹화를 했는데 강홍석 화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인도계 작가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토종 한국인이고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오늘 작품 제목이 뭔가요? 우리 모두의 것 낯선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세상 모든 건 다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근데 낯설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버린 것들, 가치가 없다고 놔둔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치 있게 올라왔을 때 낯설게 다가오죠. 낯설게 다가오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낯선 풍경이 아니지만 그 받아들이는 분들이 낯설게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계란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계란을 통해서 제가 그 멈추지 않는 그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을 표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계란이 그 욕망과 이렇게 연결됩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란을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노른자와 흰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계란을 딱 깼는데 신라면이 나와. 또 계란 깼는데 사탕이 나온다거나. 이제 이런 이렇게 재밌게 바라봐 주시면 돼요. 그건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닭이나 계란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그런 모습, 그런 실제적인 어떤 상황을 제가 약간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란에서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우리의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어떤 미래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좀 부활절이라 이제 특별히 이 계란이 재밌게 보이는데 한 1000여 개 이상의 달걀이 있는데 숫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란의 숫자도 의미가 있죠. 일단 계란하면 상징적인 게 우리가 양계장에서 다량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계란 자체만 하더라도 이제 인간의 엄청난 소비력이랄까? 하여튼 그거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이 많은 계란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계란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죠. 그럼 여기 이제 붙어 있는 상표를 선정하는 기준도 좀 있었어요? 선정하는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 어디든 널려 있는 풍경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상표들, 그 상표들이 상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도 좀 불만이었던 게 어떻게 4월 20일인데
지난주까지는 눈이 와가지고 파카를 입고 그러게요. 오늘은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막 네. 반팔 차림을 입고 뭐 기후 변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간의 욕망과 맞습니다. 연결돼 있을 텐데 우리 동시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쓰레기, 즉, 그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분리수거 열심히 해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걸 줄이려면, 우리들의 욕망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욕망을 좀 줄이면,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개인적인 주택이 있다면 우리 집 벽면을 좀 장식하고 싶은, 왠지 이걸 좀 해놓으면 좀 내 마음이 좀 맑아질 것 같은, 또 과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명히 느낌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만고 강홍석 화백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